안녕하십니까. 공시법령의 최판서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께는 부동산 등기법의 테마 특강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공부했던 거 기억납니까? 등기 종류 중 여러분 부기등기 확인했었습니다. 그리고 등기는 뭘 등기할까? 등기 대상, 등기 사항 관련 내용을 봤고 이 시간 계속해 소개합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 기본서에 있는 기간과 설비 관련 내용은 한 문제 정도가 출제되는데 등기상 증명서에 열람 정도, 교부 정도 이 정도만 여러분 신경 쓰면 될 겁니다. 그래서 출제가 좀 뜸한 것은 여러분 설명을 피하고 세 번째 테마입니다. 등기 신청 절차입니다. 자, 먼저 등기 신청 절차 중 누가 등기부상 등기 명인 되는가? 등기 명인의 적격 혹은 등기의 당사자의 적격 혹은 등기의 신청 적격이라고 일컬어지는 건데, 그렇죠? 신청 적격이라고 일컬어지는 건데, 이는 누구 앞에 부동산 등기를 할 수가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누구 앞에 부동산 등기할 수 있죠, 여러분? 자연인, 그리고 법인, 그리고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제는 다른 말로 우리가 비법인인 사단과 재단이라 이야기합니다.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재단, 금형의 등기가 가능합니다. 좀 더 구체적 내용을 확인해 보죠. 과연 누구 앞에 부동산 등기 가능한가? 자연인이면 여러분 모두 가능한데 여기는 남녀노소 혹은 내국인, 외국인 여러분 모두가 가능합니다. 북한 사람 동포도 가능할까요? 이것도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예. 여러분 이즘에 우리 통치 국가의 구조 어떻습니까? 한반도가 모든 통치의 대상이 될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가 한반도에 있는 북한의 부동산이 소송되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만약에 북한에 자녀가 있다. 북한의 자녀도 월남한 부모가 돌아가시게 되면 여러분 상속 권리 인정될 수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등기를 신청하시겠네요. 그래서 남녀노소 내국인 모두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때 법인도 부동산 등기 가능한데 법인 종류가 다양하죠. 먼저 여러분 일반적인 모습으로 공법인이다. 공법인은 우리가 나라가 설립된 것 일종의 법인체라고 하는 법인체설이 있는데 국가 이름으로 부동산 등기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도 이름도 가능하죠. 그리고 여러분 시군구까지 부동산 등기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법인인 국가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인 시장, 군수, 구청장까지 즉 시군구까지 부동산의 금형이 등기가 가능합니다. 반면 읍면은 될까 안 될까요? 읍면은 안 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인 사법인인데 사법인 일반 기업과 회사 얘기하죠. 회사나 기업 앞에 부동산 등기 가능합니다. 어떤 이름으로? 법인 이름으로 그 등기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특수법인이 존재합니다. 특수법인 농협 혹은 여러분 수협 혹은 여러분 축협 혹은 신용금고조합 등등은 여러분 명칭이 조합이란 이름이 있고 조합이란 이름이 있지만 여러분 이는 조합이 아니라 뭐가 되겠다는 얘기죠. 이는 법인 되겠죠. 법인. 이를 여러분 특수법인이라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민법상의 조합명의는 등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어떤 특수법인, 농협, 수협, 축협, 신용금고 등은 여러분 그 이름 등기가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에 비법인 사단재단, 소위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재단 이야기합니다. 특히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재단 등기할 때는 여러분 대표자 관리인이 신청합니다. 대표자나 관리인이 등기를 신청합니다. 누구 명의로? 사단과 재단 명의의 등기를 신청합니다. 이 말 뜻은
사단과 재단이 때에 따라 등기 권리자가 되거나 때에 따라 등기 의무자가 된다는 얘기지. 대표자 관리인이 권리자 의무자가 아니란 이야기죠. 그럼 대체 사단, 재단 뭘 얘기하는가요? 먼저 종중, 문중, 교회, 사찰, 정당 등등등. 그렇죠? 정당 등등등. 또 아파트 입주자의 회의,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도 마찬가지 관리 능력이 없는 사단, 재단이 얘기합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도 마찬가지 관리 능력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 또는 여러분 주무관청 인가를 취소당한 인가가 취소된 여러분 주택조합 이도 여러분 관리 능력이 없는 사단, 재단으로서 우리가 그 이름 등기 가능합니다. 또 한국방송통신대학, 한국방송대학교죠. 한국방송대학교 기성회 이들도 관리 능력이 없는 사단, 재단으로서 우리가 그 이름의 부동산 등기가 가능합니다. 특히 함께 어울려 소개할 내용, 여러분 등기에 전자신청 가능하죠. 등기를 전자신청할 수 있는 자 누가 가능합니까? 자연인 가능합니다. 역시 외국인도 가능하죠. 그리고 법인도 가능합니다. 법인도 가능한데 여러분 비법인 사단재단, 비법인인 사단과 재단, 즉 관리 능력이 없는 사단재단은 전자신청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것 역시 몇 번이나 시험에 출제된 바가 있죠. 특히 전자신청에서 여러분 자연인은 자격자 대리인만이 그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전자신청에 있어서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재단, 비법인 사단재단은 그 신청권자가 될 수 없다는 것 여러분 확인되면 됩니다. 더불어서 또 확인될 것, 누가 등기부상 명인되는가 문제에서 자연인 가능한데 뱃속에는 아기 태아는 여러분 됩니까? 안 됩니까? 태아는 안 됩니다. 왜? 현재 판례가 뭘 취하고 있죠? 정지 조건을 취합니다. 이 아이가 태어날 때 비로소 아이가 된다는 이야기죠. 태아일 때는 여러분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태아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민법상의 조합, 민법상 조합도 여러분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죠. 민법상 조합도 허용하지 않고 있고 이건 조합원 전원의 이름으로 조합원의 전원의 이름으로 전원 명의로 우리가 등기가 가능하지 민법상 조합은 그 명의 등기할 수가 없습니다. 또 여러분 학교도 마찬가지로 그 이름 등기가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국립학교가 있죠. 국립학교는 국가 명의로, 공립학교는 여러분 지자체 명의로. 자, 인천시립대학은 여러분 인천광역시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 사립대학은 재단 명의로 그 등기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학교는 안 된다. 그리고 아까 공법인에서 여러분 국가나 시군구 명의 가능했죠. 그런데 여러분 읍면 리동은, 즉 읍면은 그 명의 등기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읍면은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리동은 될까요? 아니 읍면이 안 되는 리동 될까요? 예, 리동은 가능합니다. 이때 리동은 여러분 비법인 사단재단의 의미로서 비법인인 사단과 재단의 의미로서 그 이름 등기가 가능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해서 등기부상 그 명의 등기할 수 없는 것, 태아, 민법상 조합, 학교, 그리고 읍면은 안 된다. 아시죠? 더불어서 기억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2년, 3년 단위마다 꼭 나오는 문제가 이 관련된 문제가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더불어 제가 이 시간 여러분께는 전자신청 관련된 신청 적격자도
더불어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등기가 어떻게 신청되는가? 원칙. 우리 등기는 여러분 임의 신청주의가 원칙이 됩니다. 임의 신청이란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혹은 관공서의 촉탁 외에는 등기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게 됨으로써 여러분 신청주의가 원칙이 됩니다. 이때 당사자란 여러분 함께는 공동 신청도 가능하고 예외적인 단독 신청도 가능하고 또한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관공서의 촉탁 등기는 관공서가 권리의 주체가 되는 경우 있고 그리고 관공서가 공권력의 주체로서 등기되는 경우도 있죠. 자, 권리 주체란 관공서가 부동산을 매입합니다. 혹은 국가나 지자체 부동산을 처분할 때 있죠. 권리자가 되거나 의무자가 되는 경우입니다. 또는 관공서가 공권력의 주체로서 우리가 앞서 봤던 뭡니까? 압류나 가압류 혹은 경험의 신청의 등기는 관공서가 공익을 위해서 하는 등기가 되시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등기가 신청되는데 촉탁도 일종의 여러분 신청이 한 등기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관공서에 촉탁되기 때문에 믿을 수 있겠다. 따라서 의무자가 제출되는 등기필 정보라든가 인감 증명 등은 여러분 첨부할 필요가 없다는 것, 이런 정도의 특징만 같습니다. 원칙이 또 뭐 있죠? 예외. 어떤 예외가 있는가? 등기를 등기관이 직접 합니다. 직권 등기가 있네요. 또는 등기 관련 이의신청관에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때 법원은 명령을 통한 법원 명령에 의한 등기 또한 가능합니다. 유계 등기를 신청하는 그 방식에서 등기의 신청 절차라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 중에서 여러분 이미 신청 관련 내용이 있는데 이건 너무나 중요하기에 별도의 시간 가지고 내용이 정리될 겁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당사자 신청이란 뭘 얘기하는가? 바로 등기의 공동신청이죠. 등기의 공동신청주의가 원칙이라 이야기합니다. 이때 등기의 공동신청이란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함께 등기해 주는 것, 등기의 공동신청이라 이야기합니다. 특히 공동신청에서 누가 권리자이며 누가 의무자인가가 아주 중요한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는 여러분 첨부 정보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등기는 요식행위라서 일정한 서류가 제공되거나 첨부가 돼야 됩니다. 그 중에 특히 등기 의무자가 첨부할 서류가 있는데 어떤 게 있죠? 등기필 정보는 여러분 등기필 정보는 등기 공동신청에서 의무자가 반드시 제공이 돼야 됩니다. 의무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소유권의 등기 명인이 등기 의무자일 때 인감증명서도 제공이 돼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 등기필 정보와 인감증명서 때문이라도 권리자, 의무자의 비교가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권리자는 여러분 권리자가 첨부한 서면 등은 우리가 주소 등을 증명하는 서면 등은 오직 권리자 혹은 의무자가 제출되는데 주소 등의 증명 서면 이것 등은 여러분 보통 권리자가 제출하게 되는 그 내용들 되기 때문에 공동신청, 단독신청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의 예로서 제가 유의물 없지만 여러분 이 그림 통해 한번 확인해 보죠. 자, 갑의 부동산을 우리에게 매매한다면 매매가 되어진다면 이때 갑을 뭐라 부를까요? 파는 자 매도인 그리고 을을 뭐랍니까? 사는 자 매수인이라 불러줍니다. 그렇죠? 매도인 그리고 사는 자 매수인이라 불러줍니다. 이처럼 부동산을 매매할 때 파는 자 매도인은 여러분 등기 의무자가 되어집니다. 반면 사는 자 매수인은 등기부상 이익 보기 때문에 등기 권리자가 됩니다. 아시죠? 이처럼 여러분
권리자 의무자는 등기부상 이익되는가 불이익되는가 따라서 소위 절차법상 권리자 의무자가 결정이 되는데 아무튼 등기부상 이익 보는 자를 권리자여 등기부상 불이익 당하는 자를 등기 의무자라 이야기합니다. 반면 여러분 환매 올까요? 환매란 팔았던 부동산을 되찾아오는 걸 여러분 환매라고 이야기합니다. 환매. 이 말은 매도인이 팔았던 부동산을 다시 찾아오는 거죠. 부동산의 매도인명이 등기됩니다. 등기부상 이익 보는 권리자가 됩니다. 반면 매수인은 돈을 받지만 넘겨줘야겠죠. 의무자가 되시는 겁니다. 이처럼 매매 환매는 서로 반대 관계죠. 권리자 의무자가 바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첫 문제는 다음 중 등기 공도 신청해서 등기 의무자인 것은 아닌 것을 이런 쉬운 문제가 출제가 되곤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상권에 혹은 전세권에 혹은 저당권 등의 설정에 등기할 때 갑을 뭐라 불러줘요? 매도인이 아니라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의 설정자라 불러줍니다. 설정자. 그리고 이는 뭡니까? 을은 뭐라 불러줍니까? 그 권자라 불러주죠. 지상권자, 전세권자, 저당권자라 불러줍니다. 이럴 경우 누가 등기 의무자인가요? 땅 주인인 설정자가 등기 의무자. 반면 그 돈을 주고 빌려 쓰고 있는 권자가 등기 권리자가 됩니다. 아시겠죠? 반면 여러분 지상권에 전세권에 저당권에 말소 등기가 되어질 때 말소한다는 얘기죠. 자, 기간이 끝나게 됨으로써 빚을 갚게 됨으로써 그 등기에 말소 등기 가능한데 이때는 설정자가 권리자가 되고 그리고 권자는 의무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서로 엇갈린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설정의 등기인가 말소 등기인가 여러분 이 구별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권리자 문제 기본적인 내용들. 다만 이 시간 여러분께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구체적인 경우입니다. 구체적 경우의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 관련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지금부터 한번 소개해 볼 겁니다. 구체적 경우의 등기 권리자와 의무자. 여러분 이 말이 그려지는가 보세요. 근저당권이 이전된 때 저당권에 말소 등기하려 합니다. 누가 등기 권리자인가요? 누가 등기 의무자인가요? 여러분 그림이 그려집니까? 제가 뭐랬습니까? 근저당권이 이전됐을 때 저당권에 말소 등기하려 한다. 자, 이런 그림이죠. 한번 제가 소개해 봅니다. 쓴다면 저당권이 이전된 경우 저당권이 이전된 경우에 저당권에 말소 등기가 됩니다. 말소 등기. 이게 어떤 그림인가 보세요, 여러분. 자, 갑X 부동산을 을 명의의 저당권에 설정 등기합니다. 저당권 설정 등기하려 할 때 저당권자 갑은 의무자, 권자 을은 권리자가 되어집니다. 아시겠죠? 근데 저당권이 설정됐죠? 근데 저당권이 이전됐다고 그래요. 병명의에 저당권 이전이 되었네요. 특히 소유권 이전 이외의 모든 권리자 등기는 여러분 부기등기 방식이 되어집니다. 부기등기. 이때 을은 뭐라 불러줘요? 저당권자. 갑은 뭐라 불러줘요? 저당권 설정자. 병은 뭐라 불러줘요? 저당권 이전권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다시 음미해 보세요. 저당권 이전된 경우, 저당권이 이전된 경우, 야, 여러분 이 내용만 가지고 요 그림이 연상돼야 됩니다. 저당권 이전된 경우 저당권에 말소 등기하려 합니다. 뭘 한다 하죠, 여러분? 저당권에 말소 등기하려 할 때 과연 누가 권리자이며 누가 의무자인가 이걸 파악해 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누가 등기 권리자인가요? 누가 의무자인가요? 자, 먼저 확인해 보죠.
자, 갑의 부동산 을명의 저당권이 설정되는데 을은 또 빚이 있어요. 병한테 빚이 있는데 빚 못 갚자 을의 저당권을 병에 이전할 때 갑은 이해관계는 됩니까 안 됩니까? 관계가 없어요. 을병의 문제입니다. 이전 등기할 때는 을이 의무자, 병은 권리자가 되시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저당권 이전될 때 저당권을 맞이등기한다고 그래요. 때가 되자 여러분 빚을 갚았어요. 그렇죠? 누가 누구에게 을이 병에게 빚을 갚은 경우 될 수 있겠죠. 빚을 갚았습니다. 저당권에 맞이등기 하려 합니다. 이때는 여러분 누가 등기 권리자가 될까요? 예, 갑이 등기 권리자가 됩니다. 그리고 병이 등기 의무자가 되어서 무엇을 오해하지 말기 바랍니다. 병의 저당권 이전 등기가 아니라 을의 저당권을 여러분 공동 말소가 되는 겁니다. 문자로 표현한다면 여러분 설정자 갑이 등기 의무자 그리고 이전권자 병이 등기 갑이 등기 권리자죠. 병이 등기 의무자 되어서 여러분 의무자 되어서 을의 저당권 등기입니다. 을의 저당권 등기를 여러분 공동 말소가 되는 겁니다. 아시죠? 여러분 을의 저당권은 공동 말소가 됩니다. 이때 병의 등기필 정보는 제공합니까? 병의 등기필 정보는 제공합니다. 왜? 의무자라 그렇습니다. 등기필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인감증명은 제공할까 말까요? 인감증명은 여러분 제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무자가 맞긴 맞는데 소유권자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제공할 필요가 없죠? 자, 계속해서 여러분 병의 저당권 이전 등기는 저당권의 이전 등기는 어찌할까요, 여러분? 이때는 등기관이 직권 말소가 됩니다. 직권 말소. 왜냐하면 주된 등기 말소할 때 종된 등기 어찌하죠? 직권 말소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저당권 이전된 때 저당권의 말소 등기입니다. 결론만 본다면 저당권 이전 등기와 저당권 말소 등기는 저당권 설정자 갑이 등기 권리자 되고 병이 등기 의무자 되어서 을의 저당권 등기를 공동으로 말소가 되시는 겁니다. 이런 때 저당권 이전권자 병의 등기필 정보는 제공하는데 인감증명은 제공할 필요가 없다. 왜? 소유권자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병의 저당권 이전 등기는 별도의 말소를 거치지 않고 직권 말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주된 등기 말소할 때 종된 등기는 직권 말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그림 한번 여러분 관심을 가져보세요. 자, 두 번째 그림을 제가 소개해 보죠. 두 번째 그림. 근저당권이 설정 후,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저당권의 말소 등기는 누가 등기 권리자이면 누가 등기 의무자인가? 여러분 사실 요 글자만 가도 그림이 연상돼야 되는데 어떤 말인가 보세요. 갑엑스 부동산 위에 을명의의 저당권 혹은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었습니다. 이때 설정자 갑은 등기 의무자 그리고 권자 을은 등기 권리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 그림은 여러분 갑이 부동산을 담보자별에게 돈 좀 빌려 쓴 것이죠. 이 을은 자신 명의 저당권이 설정이 된 겁니다. 근데 이걸 갑이 병한테 팔아버렸어요. 따라 병은 자신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합니다. 이때 병을 뭐라 불러줄까요, 여러분? 제3취득자 혹은 현재의 소유자가 되지는 겁니다. 여러분 일단 그림부터 다르죠. 그림 모습이. 그렇죠? 그림 모습이 다릅니다. 그림 모습이 여러분 다르죠.
그림 모습이 다릅니다. 자, 저당권 설정 후 소유자가 변경됐을 때 저당권의 말소 등기를 분리하는 겁니다. 어떤 말인가 보죠. 저당권 말소는 때가 되자 그 빚을 갚았다는 얘기죠. 누구에게? 을에게 빚을 갚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누가 빚을 갚았을까요? 갑인가요? 병인가요? 예. 자, 이제 확인해 보죠. 자, 갑의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는데 이거 사버렸어요, 병이. 이거 싸게 샀나요? 비싸게 샀나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싸게 살 수 있는 경우란 저당권 안고 사는 겁니다. 아시죠? 아니면 갑에게 빚 갚아. 그럼 내가 돈 다 줄게. 그렇죠? 예, 제값을 다 주고 사는 방식이죠. 따라서 저당권에 대한 빚을 갚는 경우 있고 안고 사는 경우 있겠다. 안고 샀다면 여러분 누가 누구한테 설정자가 을에게 빚 갚아야겠죠. 따라서 이럴 경우 저당권의 말소 등기는 설정자인 갑이 등기 권리자 그리고 을이 등기 의무자가 되어서 그 등기를 공동 말소가 되거나 혹은 현 소유자 즉 제3취득자입니다. 3취득자 병이 등기 권리자 을이 등기 의무자로서 공동 말소되거나 모두 가능합니다. 즉 이럴 경우는 여러분 제3자 병 또는 갑이 등기 권리자가 되고 누구 상대 저당권자 상대 그 등기에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럴 경우 의무자의 그렇죠? 을의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가 제공이 돼야 됩니다. 왜? 의무니까. 근데 역시 인감증명은 여러분 제출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의무자가 맞는데 소유자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나가보죠. 만약에 저당권의 설정이 원인 무효 플러스 원인 무효 저당권 등기가 원인 무효가 되었다면 여러분 저당권 등기 말소되겠죠. 이때는 병이 현소유자 병이 등기 권리자입니다. 현소유자 그리고 을이 등기 의무자 되어서 공동의 말소가 되어져야 됩니다. 자, 등기 원인이 원인 무효일 때 이럴 경우는 여러분 현소유자인 병이 권리자 을이 등기 의무자가 되어 그 등기를 공동신청에 말소가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요 문자만 가지고도 그려질 수 있게 여러분 정리가 되는 것 아주 필요합니다. 요 관련 지문이 해마다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죠. 관심을 여러분 꼭 갖길 바랍니다. 자, 한 가지 더. 소위 권리의 변경 등기 나옵니다. 자, 권리 변경이란 치료, 이자율, 존속기간 등의 증감이 있는다는 것이 바로 권리 변경 등기. 일반의 변경 경정은 여러분 우리가 부기 등기합니다. 근데 권리 변경 경정은 이해가 상반되기에 공동 신청이 되면서 이해관계는 존재하지 않으면 부기 등기 존재할 때 승낙서가 첨부되면 부기 등기 안 되면 주등기 방식이 되고 있죠. 해서 여러분 권리 변경 등기 잠깐 소개해 보죠. 변경 등기 종류가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명인 변경 등등이 많이 있지만 권리 변경이란 치료나 이자율, 존속기간 등등 혹은 채무자의 변경 등등이 발생해서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죠. 따라서 공동의 신청이 되겠다는 것, 공동 신청이 되어야 된다는 것 이런 점에 일단 포인트를 갖습니다. 그러면서 권리 변경은 공동 신청이 되어지는데 이 그림을 함께 봐주길 바랍니다. 자, 갑의 X 부동산의 을 명의의 전세권이 설정이 되었습니다.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는데 전세권 무엇을 꼭 기재합니까? 전세금과 전세금 그다음에 전세권 목적인 범위를 기재하게 되어 있죠. 이때 만약에 전세금을 여러분 증액합니다. 전세금을 증액합니다. 1억에서 1억 5천으로 여러분
증액이 돼버렸습니다. 이즘에 전세금이 많이 올라갔죠? 전세금이 증액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림입니다. 갑은 자신의 부동산 1억에 전세 났는데 5천만 원 더 받았던 이야기입니다. 이때 누가 이익 봐요? 집주인인가요? 세입자인가요? 이 문제가 나옵니다.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전세금을 1억에서 1억 5천 받았어요. 누가 이익 봅니까? 집주인인가요? 아닙니다. 세입자가 이익 보는 권리자라 얘기합니다. 세법 이상한데요. 아니 집주인이 5천 더 받는데 왜 의무자 되고 왜 권리자 얘기합니까? 때가 되면 여러분 1억 받을 거 1억 5천 받잖아요. 우리가 보는 이익과 불이익이란 등기부상 이익과 불이익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걸 오해하기 쉬워요. 전세금 증액할 때 바로 전세권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만들어지에 따라서 이처럼 전세권 등기 전세금을 증액할 때 의무자가 누굽니까? 전세권 설정자죠. 전세권 설정자의 등기필 정보 제공할까요, 여러분? 등기필 정보를 제공합니다. 의무니까. 인감증명 첨부할까요? 인감증명도 첨부합니다. 왜? 소유권의 등기 명인이면서 등기 의무자라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자, 또 하나 이전에 소개할 사실 하나 있죠, 여러분? 이미 알고 있지만 갑엑스 부동산의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서기, 용익물권 설정합니다. 언제 물권 변동될까요? 언제? 기간이 만료된 때. 뭐 없이? 등기 없이. 단 처분 요건으로서 뭐가 되겠다? 등기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기간이 만료된 물건이 변동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기간 끝났는데 이걸 말소하지 않고 지상권 등기 또 한다.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자, 또 보세요, 여러분. 갑엑스 부동산 을명의에 저당권이 설정됐다. 앞에는 용익물권인데 담보권이죠. 언제 물권 변동될까요? 빚 갚았을 때 피담보채권이 소멸한 때 빚 갚았을 때 물권이 변동됩니다. 뭐 없이 등기 없이. 다만 처분요건 뭐가 되겠다? 등기되겠다. 똑같습니다. 다만 용익물권은 기간이 만료된 때, 그 다음에 저당권은 피담보채권 소멸될 때 권리가 소멸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없이 등기 없이. 이미 앞서 봤던 그 내용들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전세금을 감액합니다. 감액. 전세금 감액이 된다면 뭐 1억 5천에서 여러분 1억으로 감액이 돼버렸습니다. 저는 1억 5천 받을 걸 1억뿐이 못 받겠죠? 의무자 됩니다. 권리자 되어집니다. 이게 되면 여러분 내용 달라져요. 등기필 정보는 제공합니다. 근데 인감은 첨부합니까? 안 합니까? 인감은 또 안 합니다. 왜? 소유권자가 아니라서 그래요. 하니까 여러분 증액과 감액은 서로 또 반대 관계다. 아시죠? 또 보세요. 두 번째 그림입니다. 두 번째 그림. 갑엑스 부동산 위에 을명의에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다. 무엇을 꼭 기재합니까? 채권 최고액. 채권 최고액을 반드시 기재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증액에 대해서 증액 2억에서 5억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 자, 이 말은 갑이 부동산을 담보 잡혔는데 2억 범위를 주게 돼 있었어요. 근데 5로 늘려버렸습니다. 누가 이익 볼까요? 여러분 금융기관인 근저당권자가 이익 보는 권리자 됩니다. 반면 설정자는 의무자가 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의무자로서 등기필 정보 제공합니까? 의무니까. 인감증명 첨부할까요? 왜? 소유권자니까. 아시겠죠? 이런 그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 체격 증가할 때도 저당권자가 권리자, 설정자가 의무자가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이 역시 감액된다면 여러분 내용이 또 바뀌어 버립니다. 감액된다면 설정자는 권리자, 권자는 또 의무자가 되시는 겁니다. 내용이 달라집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내용이죠. 갑엑스 부동산의 을명의에 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저당권 등기 무엇을 꼭 기재할까요?
저당권 등기는 반드시 기재할 사항이 어떤 게 있나? 우리가 먼저 채권 및 채권의 가액, 채권액을 기재합니다. 채권액. 두 번째, 채무자 표시가 반드시 됩니다. 이게 여러분 시험에 몇 번 나온 적이 있었죠? 채무자를 꼭 여러분 표시하게 됩니다. 왜 이런 말 나오는가? 여러분, 부동산의 소유자만이 채무자가 됩니까? 아니죠. 제3자도 가능한데 제가 누구 얘기 들을까요, 여러분? 아들. 그렇죠? 아들 얘기 들려합니다. 아들. 아들이 공부는 못합니다. 근데 사업 수완이 있어요. 사업하려 합니다. 초창기 돈이 좀 들어가잖아요. 근데 가진 돈이 없죠. 아버지 쪽 상의합니다. 아버지 기본 아이디어 있는데 사업하면 잘 될 것 같아요. 아버지 부동산 나무 못 잡고 돈 좀 빌려 씁시다. 가능하죠? 누가 빌렸습니까? 아들이. 누가 채무자인가요? 아들이 채무자죠. 따라서 소유자가 아닌 경우도 아들이 채무자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이럴 경우에 그 아버지를 뭐라 불러줍니까, 여러분? 물상보증인이 얘기하는 물상보증인. 물상보증인이 얘기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소유자라도 채무자는 꼭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아닌 경우도 있으니까 아시겠죠? 꼭 표시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권리의 표시. 이 말 뜻은 여러분 일반적 저당권은 소유권에 설정하지만 여러분 지상권, 전세권도 저당권이 가능하죠. 만약에 지상권, 전세권에 저당권 설정됐다면 그 권리를 표시하게 되어 있고 공동저당일 때 공동담보에 표시가 되어야겠다. 이제 부동산 개체가 5개 이상일 때 뭘 만든다? 공동담보 목록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당과 관련된 그 내용. 그 중에서 이 시간 여러분께 이거 강조하려고 그래요. 자, 채무자를 변경하려 합니다. 여러분, 저당권의 채무자는 반드시 표시하게 되어 있죠. 채무자를 변경하려 합니다. 이 말 뜻은 여러분, 요 갑이 물상 보증인 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 수 있겠네요. 또 하나 관련 지문 소개해보죠. 저당권 설정 등기에서 채무자와 저당권자가 그 등기를 공동 신청한다. 이런 지문은 여러분 잘못될 수 있겠죠. 왜? 채무자는 권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권리 있지 채무자는 권리가 없는 경우 나올 수 있겠죠. 하니까 그런 지문도 여러분 주의가 돼야 됩니다. 아무튼 통해본다면 채무자 변경이란 갑이 바로 물상 보증인, 채무자가 아니라 물상 보증인 되면 알 수 있겠죠. 이 말 뜻은 아들 빚을 누가 대신 갚아요? 아버지가 대신 갚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본래 아들이 빚 갚아야 되는데 누가 이어받아요? 아버지가 이어받아요. 이를 뭐랍니까? 채무인수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를 채무인수. 여러분, 채무자 변경과 채무인수는 같은 말뜻이 됩니다. 누가 권리자인가요? 초당권자 등기 권리자. 누가 의무자인가요? 물상보증인 설정자가 등기 의무자가 됩니다. 의무자라서 등기필 정보 인감증명서가 여러분 제출돼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 주의할 사항, 이 채무자 변경도 권리 변경인데 후순위권자는 여러분 이해관계인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관계인이 될까 안 될까요? 이 문제는 이해관계인이 안 됩니다. 왜? 채무자 변경이란 얘기는 채무인수란 얘기는 아들 대신에 아버지가 이어받는다는 이야기죠. 후순위 권자 이익됩니까? 불이익됩니까? 이익되는 경우 되잖아요. 이익되는 경우. 따라서 이해관계인이 아닌 경우 되는 겁니다. 이런 지문도 앞으로 문제 푸는 과정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페이퍼에는 권리의 변경 등기에서 모두가 증액, 채무자 변경 이런 말로 표현됐죠. 만약에 감액이 된다면 여러분 권리자 문제가 바뀌면서 의무될 때 등기필 정보 제공은 맞아요. 근데 인감증명은 여러분 감액할 때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정도 내용이 여러분 확인이 되면 됩니다. 특히 권리자 문제 직접적인 무릎을 묻는 문제도 있죠. 이는 여러분 시간만 주어진다면 모두가 답을 찾을 수가 있죠. 다만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권리자 문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좀 전 봤던 저당권이 이전된 때 저당권을 마시던 게 권리자 의무자. 저당 설정 후 소유자가 변경된 후에 저당권 마시등기에서
권리자, 의무자 이런 내용들 또 첨부되는 서류들 해서 내용이 여러분 정리가 되길 바랍니다. 약간 까다로운 문제지만 여기까지 정리할 때 권리자, 의무자의 완벽한 정리가 될 수 있겠고 더불어서 단도 신청, 제외하고 모두가 공도 신청이 됩니다. 그럼 대체 어떤 때 단도 신청이 되시는가? 이 관련 내용도 더불어 공부할 때 이 신청 관련 내용이 완성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 여기까지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